네, 오늘 장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정 받았어요, 어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조정 받을 시점이었죠. 그렇죠. 약간 그럴 것 같았는데. 장 초반에 조금 약간 하락폭이 크긴 했었지만 그래도 막판에는 올라가던데 좀. 네, 그렇죠. 네. 장 막판에 거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합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예. 코스닥 시장도 0.4% 정도 마이너스로 좀 끝났으니까. 네네. 장중한 때는 뭐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좀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일단 어제 장 초반에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이제 가장 많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3일 동안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저점에서 코스피 저점이 2,590이었거든요. 네. 고점이 2,750이니까 160포인트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6% 올랐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은 7%대 가까운 3연속 급반등이 나왔으니까 나올만 했다, 약간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 쪽에서 고용 지표가 워낙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맞아요. 예. 부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하니까 이제 아예 1.9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약간의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이 약간 부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국내 시장 자체도. 그렇군요. 예.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지만은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장 초반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약세를 좀 보였지만은 낙폭이 많이 축소를 했는데 결국은 어제 흐름 그 변동성 측면에서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맞아요. 결국은 외국인 선물에 따른 변동성이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선물에서 또 많이 팔았더라고요. 지수가 마이너스 30포인트 가까이 빠질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금액상으로 한 6,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현재 선물 누적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5조 4천억이거든요. 근데 살 때 됐다고 안 그러셨나요? 그렇죠. 제가 3조 3, 네. 4천억대가 과거로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죠. 거의 임계점, 추가적으로 매도가 안 나오는 예. 그 시점에서는 한매수가 들어오면서 청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왜 안 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매도 포지션을 쌓아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5조 원대인데 어제 또 추가적으로 7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니까 네. 상당히 시장에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건데 그러니까 결국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겁니까, 외국인이? 시장을 안 좋게 보기는 부분도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또 LG 어떤 에너지 리밸리션과 관련된 그런 영향이라고 좀 봐요. 그렇군요. 결국은 최근에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봐서는 최소한 옵션 만기 때까지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코스피 시장을 안 끌어올릴 것 같다. 뭐 이번 주 거의 다 끝날 때까지 안 나간다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든 이유 자체가 어제는 그래도 종가 막판에 예. 매도 규모 자체를 한 2, 3천억 정도 줄이면서 그렇죠. 예. 낙폭을 축소를 했는데 그 전에 3일 동안의 매매를 보게 되게 되면 종가에 2, 3천억 정도 확 팔아가지고 지수를 끌어내렸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면. 그럼 반대였었네. 근데 어제는 약간 종가 막판에 그래도 어제도 좀 2시 반 이후에 매도가 나오지 않겠나 했었는데 그쵸. 결국은 어제는 2천억 정도로 줄이면서 낙폭을 좀 축소를 했어요. 그걸 계속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게 어제 시장이 결국은 이제 지수는 반등이 나왔지만은 네. 어제 코스피 지수의 지수 반등 자체는 LG 엔솔 지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계속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부분이죠. LG 엔솔이 거의 이제 8% 정도 넘게 반등을 했으니까 LG 엔솔이 반등 나는 이유 자체는 상장 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편입 발사를 많이 편입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편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ING입니다. 예, 그렇죠. 어제 보시게 되면 특이사항 자체는 삼성전자의 그 기관 투자가들의 물량이 무려 380만 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엄청나네요. LG 엔솔 첫날 상장할 때 기관 투자가들이 LG 엔솔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360만 주 팔았거든요. 그렇죠. 있던 거 그때보다 팔고. 더 팔았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팔고, 네. LG전자도 팔고, 삼성전기도 팔고. 해집고 들어온 거죠, 그냥.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LG 엔솔이 전기전자 쪽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전기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전체 뭐 MSCI 리밸리싱 추정 물량도 있을 거고 아주 편이 많았던 물량도 있을 거고 또 기관 투자가들 포트폴리오 비중 자체가 현재 LG 엔솔 시가총액이 125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 그게 시장을 얘기할 때 제가 LG 엔솔이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 한 종목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피해를 본 거죠. 그렇죠. LG화학이 장기 5% 넘게 빠지지 않습니까? LG화학은 직격탄이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 상장 지수 펀드 ETF 펀드 쪽에서 LG 엔솔을 편입을 하고 LG화학은 걸어내거든요. 그럼 그런 영향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피해군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것들이 업종별 시장도 그렇고 종목별로 지수는 별로
안 빠졌지만은 네.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체감 지수는 개인적으로 20포인트 이상 빠졌다고 볼 수가 있죠. 어제 양 시장에서 대형주들만 계속 크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제가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하락 종목이 보게 되면 대형주가 어제 1.1% 빠졌어요. 혼자예요, 대형 지수로 혼자. 따지면 3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보면 중형주는 0.4%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반대로. 시장 내 소형주는 또 0.6% 올랐어요. 대형주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말이 맞아, 맞는 그쵸. 거죠. 예. 이게 대형주 LG엔솔 영향권 때문에 대형주는 빠지고 LG엔솔이라든가 일부 정도는 올랐지만은 소형주라든가 중형주 쪽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네. 봐요. 그래서 어제 코스피 쪽은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업종으로 따지면 한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 가스가 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CL 제일다리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의류 섹터가 한섬이라든가 JS 코퍼레이션이 좀 올랐고 LG화학의 주가 하락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유화 업종이 다 상승에도 밀렸군요. 불구하고 예. 화학주가 많이 빠졌고요. 건설주가 상대적으로 하락 보이 좀 부드럽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일부 수센텍이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새롭게 부각된 일동제약이라든가 네.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게임 관련주 중심의 업종 섹터 내에서 상승이 좀 부드러졌고 코인 영향이군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는 어제 부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래대금 자체가 8조 원밖에 안 됐거든요. 점점 8조 원이면 적어집니다. 코스닥 시장 상당히 적은 겁니다. 네. 그런 영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승 종목, 특징 종목 좀 몇 종목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어제 이제 크래프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반등을 했고요. 이게 예. 게임 종목 상승과 함께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한유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화학적이군요. 어제 뭐 대한유화가 왜 올랐을까? 그렇게 화학 업종이 떨어졌는데 네, 왜 그렇죠. 올랐을까? 예. 실적도 예상 어닝 쇼크 나왔지 않습니까? 좋을 게 없는데 왜 적자 올랐어요? 나왔거든요. 예. 200억대 영업이 흑자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200억 정도 적자가 났으니까 전망이 좋습니까? 전망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왜 올랐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적도 안 좋고 증권사 쪽에서 때마침 네.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럼 좋을 게 하나도 그리고 현재 없는데. 업황 예. 자체가 여전히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원재료인 납사 가격은 7주 연속 상승에다가 제품 가격 자체는 거의 약세 흐름이거든요. 약간 소폭 반등 흐름이니까. 희한하네요. 예.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치도 안 좋은 상태인데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기간이 좀 어제 매수를 좀 끌어올렸더라고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수급이 깡패군요. 예. 예. 하업종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환경 쪽은 좋게 보시죠. 제가 보기엔 더 이상 빠질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그렇군요. 예. 좋아지는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LG화학 OCI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LG 롯데케미칼도 시장이 지금 가이던스가 2,400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4분기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1,200억 정도 나올 거란 전망이거든요. 관토막이니까 쇼크잖아요. 쇼크죠. 예. 네. 근데 뭐 이제 발표되게 나면 약간 불확실 해소 이게 반등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업황의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네.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지만은 화학주 자체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만 추가 하락 자체는 커질 것 같지 않은데 올라갈 때 내려가서. 사게 되게 되면 예. 쉽지는 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음식료 쪽에 CJ 제재당이 3%대 올랐고, 예. 그다음에 JS 코퍼레이션이 요즘 제가 의류.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요즘 네, 뭐 핸드백 흐름이 좀 만드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보유하고 계신 분은 자 28,000도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요즘 기관 배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네네. 어제 이제 한섬도 60% 정도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의류들이 괜찮네요. 의류업종 요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엔데믹 얘기 나오면서 맞아요. 뭐 항공주라든가 최근에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호주도 문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엔데믹 리오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이지만은 여행주라든가 그쪽 쪽은 여전히 그 자본 재무상이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일부 종목들 뭐 모드 투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리오픈을 본다 한다면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의류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네. JS 코퍼레이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이제 게임주도 컴퓨터 소주디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어제 첨보 주식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에코프로 BM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어제 이제 시가총액 2위 종목인 LG엔솔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거기만 올랐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어제
시가총액 2위 종목인 에코프로 BM이 장중에 10% 넘게 급락이 폭삭이 나왔어요. 났죠. 예.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 거긴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 장 막판에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었지만은 일단 실적이죠. 그렇죠. 예, 실적이 어닝 쇼크 나왔거든요. 아. 영업이 가이던스가 아마 420억인데 285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실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내부자 문제 자체는 어느 정도 한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안 좋은 의미로 플러스 알파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첨보는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어제 한 10시 반 정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하고 전해질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좀 분위기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실적 가이던스가 높았던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이게 첨보라는 회사는 이제 전해질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이던스가 143억인데 196억 나왔으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28% 정도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거든요. 네네. 이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좀 나온다. 2차 전지도 지금 요즘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보게 되면 특정한 업종이 좋아지는 업종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업종 내에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한두 종목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적입니다. 그들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아하. 2차 전지도 보면 현재 발표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먼저 발표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어닝 쇼크거든요.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계속 신저가, 주가도 작년도 못 그렇죠. 올랐는데 네, 빠지고 네. 있는 쪽인데 물론 이제 첨보 같은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빠졌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직 실적이 높아요. 좋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실적 좋은 종목들이 이제 낙폭과대 어느 정도 진행된 국면 쪽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첨보는 좋게 나왔고 향후 발표될 후성 같은 경우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움직임 자체가 괜찮거든요. 2차 비슷한 전지 그림이네요. 쪽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실적이 네. 괜찮은 첨보라든가 후성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점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강하게 움직인 종목 중에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 재료를 갖고 있는 일동제약이 어제 세요. 거래대금이 무려 8천억이 됐습니다. 많이도 갔습니다. 전체 거래대금 삼성전자, LG엔솔 다음으로 네. 거래대금 3위권 올라온 주식이 일동제약인데 어제 27% 급등이 좀 나온 주식인데 예상 주가 올라온 주식 자체가 현재 식약청에서 진단키트 공급처로 확정된 회사가 SD 바이오센서. 바이오센스하고 휴마시스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모르겠는데. 비상장 회사인 레피전이거든요. 아, 근데 이 회사가 레피전의 비상장의 레피전의 네.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이 회사 유통 쪽입니다. 이 회사가 유통망을 통해서 병원 쪽에 이제 공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말 하고 싶은 것 자체는 진단키트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단기 매매 관점 접근해야 된다 보이고 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네. 별로 돈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주가 시가총 약간 1조 넘기 때문에 반짝이군요. 주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 따라가는 매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 뭐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였었고 중소형 쪽에서는 어쨌든 시간 좀 종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에 대한 그런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투자 전략 잡아주십시오. 네, 일단은 최근에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와가지고 부채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나스닥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많이 소화한 것 같아요. 많이 소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악재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나온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 시장에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으로 야기시켰던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도 우리나라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가 됐거든요. 네, 네. 실적에 대한 변동성도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시장도 약간 혼조권으로 좀 끝났는데 안 좋은 내용은 없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재료 모멘트 휴직에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스닥 시장도 등락 구간의 연장 쪽에서 기간 조정 성격에 따라서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수급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네. 앞서 이제 선물 매매를 좀 얘기했지만은 외국인 선물 매매의 방향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의 방향이 좀 결정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LG엔솔 리밸리싱과 관련된 교체 매매가 진행이 되거든요. 제한된 수급입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모닝쇼, 지금 스트리밍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는 게 이 LG 에너솔루션 언제까지 시장한테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크게 보면 3월 10일까지입니다. MSCI, 거기 코스피 이제 200이 편입되는 게 그때예요? 3월 10일인데 그때는 정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시점에서는 그때 200 편입된 시점에서 공매도도 허용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공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코스피 200의 편입에 따라 수요도 있지만은 그렇죠.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2월 중하순 정도가 고점입니다. 거의 수급적으로 본다고 LG 봐요. 에너지 솔루션. 지금은 이제 MSCI 편입 결정이 14일부터 되는 거고 지금 들어온 것 자체가 이제 2차전 ETF라든가 그런 것들 리밸리싱 들어오고 기관 투자가도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포트의 지수에
맞게 그렇죠.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부분들이 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제도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23만 주 정도 매수가 유입됐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됩니다. 그 영향권에 큰 파도는 지나갔는데 계속적으로 영향권에 있다. 이게 수급이 교체 매매거든요. 새로운 수요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우리나라에 차지한 비중은 딱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팔고 그렇죠. LG엔솔을 산다는 거, 즉 삼성전자를 팔아서 SK 하이닉스를 팔아서 LG엔솔의 비중을 채운다든가 그런 과정이거든요. 2월엔 계속 이거 보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LG엔솔만 올라가고 다른 것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과정이 전개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이 많은데 한매수 여부 자체가 중요한데 앞서 얘기했다 제가 보기에는 옵션 만기 때까지 끌고 갈 것 같다. 이번 주는. 그 지수 선물을 한매수 해가지고 지수를 급등시킨다든가. 어제 같은 경우는 막판에 2천억 정도 매도 규모를 축소를 했는데 지수가 빠르게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을 약간 5천억이나 6천억이라든가 하루 매수로 돌아선다는 지수가 또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외국인 의지가 달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옵션 만기 때까지는 약 좀 끌고 가지 않겠는가. 방향성은 어쨌든 외국인이 잡고 있네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등락 구간이다. 현재 2,745포인트대인데 짧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좀 넓게 밴드를 적용한다면 2,700포인트와 2,800포인트 사이에 등락 구간이 좀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현재 신용융자 잔고 자체가 좀 중요한데 많이 이제 현재 털지 신용량 않았습니까? 최저치입니다. 그럼요. 최근에 들어서. 부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1조 원대까지 줄어들었거든요. 네. 작년 1월 30일 날 전체 신용잔고가 21조 원인데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바닥 나온 거고 주가가 올라갈 때 탄력적으로 반등 나오는데 어제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에코프로 PM이 장중에 10% 정도까지 거기에서? 빠졌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2,500억 팔고 기관 투자가들이 1,500억 팔았어요.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들이 4천억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별로 안 빠졌어요. 0.34%. 그렇군요. 그분 자체는 개인 투자가들 급한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됐다는 겁니다. 변동성 크지 않다. 그렇군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조금만 매수라든가 계속 좀 매도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약간 수급이 돌아진다면 빠르게 좀 반등 나오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네요, 계속. 그렇게 그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로 봐야 되느냐? 종목인데 네. 이슈라든가 실적 호전 종목 쪽에 봐야 되는데 실적 호전이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슈는 뭘로 봐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이슈로 본다면 갤럭시 S22가 이거 나옵니까? 이번 주 출시되지 않습니까? 언팩하는군요. 최근 조정 받았으니까. 예. 그다음에 현재 탄소 배출권 EU 선물 가격이 신고가입니다. 갖고 있는. 96유로인데 예. 우리나라 돈은 13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재생 관련 거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모멘텀이 있군요.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단기간에 저점에 30% 올랐거든요. 간밤에도 5%가 올랐더라고요.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임즈라든가 NFT, 메타버스 그런 종목도 게임즈 쪽으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네네. 그다음에 뭐 유가 강세, LNG 가격 강세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개인 뭐 친환경 관련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이슈화 쪽에 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관심주로 넘어가 볼 텐데 실적도 있고 뭐 실적에서 또 어떤 종목들로 골라봐야 될지 사실 뭐 실적이라면 이렇게 말은 알겠는데 종목으로 고르려고 하면 이렇게 손이 약간 뭘 골라야 되지 이럴 거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가십니까? 네, 일단은 실적 발표가 제가 그 조사를 해보면 현재까지 발표된 코스피 기업이 한 120개 정도 주요 기업들이 발표됐더라고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나요? 뭐 10종목 중에서 한 7개 종목이 예상치 하에니까 영업이익 안 기준에서 좋은 편이네요. 그렇죠. 네. 안 좋습니다. 네. 뭐 미국하고는 기업들은 다르네요. 미국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부진한 국면 쪽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게 돋보인다는 거죠. 고르기가 더 편하군요. 네, 그렇죠. 요즘 시장 자체가 예, 낙폭화되고 어느 정도 좀 더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지수가 반등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호전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다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러면 실적 호전 주요 발표된 기업들이 어떤 종목이 있냐? 준비해 오셨네요.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업종별로 따지면 철강 업종에서는 세아제강이고 자주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SGC 에너지라는 기업이 그 실적 괜찮고요. 예.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이죠. 그다음에 제약 주적에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다음에 건설 주적에서는 DLENC가 대림산업. 괜찮았고요.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뭐 대우건설도 나쁘진 않았고 그다음에 항공주역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대한항공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예. 그다음에 화학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은 송원산업 자체는 상당히 최대 쪽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고요. 네. 그다음에 시멘트 쪽이 아시아 시멘트, 그다음에 코스닥 장중에서는 BH 하나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첨보까지. 어제 첨보 실적 발표되는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괜찮고 올해 실적도 전망치가 좋은 종목
일단 두 관심이지 가지가 않습니까? 맞아야 되죠. 그다음에 네. 이제 주가 자체도 싸야 되겠죠, 저평가. 예. 그 종목에서 여기서 한 종목 골라드려서 SG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올랐습니다. 어떤 부분 볼까요? 예, SG 에너지는 제가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제가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때 LNG 가격 상승 수혜주 쪽으로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기도 LNG 합니다. 쪽으로. 예, 네. LNG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이 회사가 발전 사업인데 네. 발전 산업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S&P 단가입니다. 네. 예, 한국전력의 전력 단가를 파는 가격인데 그 가격이 유가라든가 그 LNG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좀 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 LNG 가격이 EU 텍소노미 쪽에서 어제 나온 온전하고 내용이죠. 예. 그다음에 LNG를 포함한다는 쪽으로 바뀌면서 네. LNG 가격이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 관계도 있지만은 급등했다.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고 그렇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LNG 가격이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회사 실적 자체는 S&P 가격 자체가 중요하니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네. 맨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이 최근입니다. 보시게 되게 되면 왼쪽이 최근이에요? 예, 왼쪽이 최근입니다. 올라가고 있네요, 가격. 예, 신고가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지금 200원이 넘었었는데 네. 작년 이맘때 70원대였거든요. 예. 작년 12월 달에 140원이었고 근데 200원이니까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올해 불과 한 달 지금 보름도 채 안 됐는데 네. 거의 한 3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회사가 작년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아졌는데 S&P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자체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 관점이시군요. 예. 그다음 앞서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유럽의 신고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덩달아. 네, 근데 회사가 탄소 배출권 160만 원 규모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현금으로 계산하게 되게 되면 500억이 넘습니다. 가격이 세네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6월 달에 100원, 우리나라는 지금 35,000원입니다. 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5,000원이거든요. 유럽은 13만 원이라 했으니까. 네. 이 부분도 긍정적이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가 있고요. 회사 실적 전망을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 실적 발표했으니까 작년도 영업이익이 무려 1,500억 나왔고요. 예. 올해는 이제 2,300억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더 늘어나네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고 발전 사업인데 PR이 6.5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쌉니다. 상당히 주가가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주가가 좀 올랐고 최근에 수급이 좋습니다. 쉽게 조정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많이 네. 올랐지만 충분히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하. 현재 가격 정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SGC 에너지. 그때 제가 추천할 때 보니까 51,000원이었더라고요. 네. 58,000원 정도를 이제 목표 가격 잡아들었었는데 네. 실적이 확실하게 검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은 68,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손절 가격은 52,000원 정도를 짧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증된 실적과 전망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SGC 에너지 참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